더 살을 안 찌게 만들어주면 가장 좋겠지만은 쉽지 않은 방법이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든지 지방 흡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통해서 모아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안녕하세요. 리팅 성형외과 대구점 원장 김동규입니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다이어트나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핫한 한강 수영장이나 워터파크에 가면 다들 군살 없이 자연스러운 몸매를 뽐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거울을 보면 유독 내 아랫배만 신경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이후에도 남아있는 아랫배에 대하여 3가지 체형으로 나누어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피부 타입이라든지 내가 살이 얼마나 쪄서 지방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젊으신 분들은 조금 살이 쪘다가 빠졌을 때 천천히 뺐을 경우에는 탄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조금 있다든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 피부 타입이 좀 많이 탄력이 없다든지 하신 분들, 그리고 과도하게 살이 쪘다가 급격하게 살을 빼신 분들의 경우에는 피부 탄력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 체중에 가깝지만 아랫배에 군살만 조금 남아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피부 탄력은 괜찮지만 복부 지방이 계속 남아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출산이나 과도하게 살이 쪘다가 급격하게 빠진 이후 지방량은 줄었지만 피부가 과도하게 처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 각각의 체형에 따라서 어떤 방법, 즉 바디 주사라든지 바디 온다, 그리고 지방 흡입, 복부 거상 등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최적화된 방식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상적인 체중에 가깝지만은 특히 옆구리 부분, 러브 핸들 부분, 그리고 아랫배 곡서적으로 지방량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바디 원다를 통해서 지방량을 줄이고 라인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 피하 지방이 어느 정도 잡히지만은 과도하게 많지 않고 어느 정도 라인 정리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바디 원다가 아주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피부 처짐이 많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피부 탄력이 있고 본인이 나이가 조금 젊으시거나 그리고 피부 탄력에 비해서 지방량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방 흡입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복부뿐만이 아니라 러브핸들, 그 다음 허벅지, 팔뚝 같은 경우에 국서적으로 지방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방 흡입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노화에 의해서 피부 처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방 흡입을 하고 내 피부가 탄력 있게 달라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더 살을 안 찌게 만들어주면 가장 좋겠지만은 쉽지 않은 방법이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바디 온다라든지 그런 레이저 관리를 통해서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량이 많고 그리고 피부 처짐이 무조건 발생할 것 같으신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수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을 빼고 나면 피부가 무조건 처질 수밖에 없고, 그런 그 늘어진 피부에 대해서 어딘가 가야 되는데 내 몸 어디에도 보낼 데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늘어진 만큼의 피부를 절제해서 아랫배, 비키니 라인 안쪽으로 흉터선을 만들면서 모아주는 것이 복부 거상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오시는 분들이 지방량이 적으신 분들도 있고 많으신 분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지방량이 적으신 분들, 아랫배만 볼록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피부 절제로 들어가서 아랫배 볼록함을 유발하는 복직근 이개를 닫아주면은 아랫배 볼록함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방량이 많고 덩치가 크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을 최대한 걷어내고 늘어질 수 있는 만큼의 피부를 최대한 절제를 해서 커튼을 쫙 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모여 있던 애들이 우리가 아래쪽으로 최대한 당겨가지고 펼쳤을 때 그러면은 평편해지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수술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우리가 최대한 잡아 당기기 때문에 배가 평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인 배꼽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뱃속 안속에서 배꼽은 튀어나와서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내게 되는데, 이 배꼽의 원래 위치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복부를 늘어진 만큼 절제할 경우에 펼쳐서 이렇게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꼽의 위치가 원래 여기라고 생각했을 때 이 배꼽 모양만큼 동그랗게 우리가 잘라내고요. 그리고 나서 배꼽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피부를 쭉 내렸을 경우, 이만큼 내려왔다 생각하면은 새로운 위치에 배꼽이 만들어지겠지만은 배 안쪽에서 원래 있던 배꼽의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살이 찌고 나서 튼살이 많이 생기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항상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튼살의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절제할 디자인 안쪽으로 피부 튼살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튼살은 다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디자인하는 바깥 부분의 튼살들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최대한 펼쳐서 당기기 때문에 예전에 쭈글쭈글하고 보기 싫던 그런 튼살이 예전하고는 다르게 조금은 펼쳐지고 모양새가 좋아진 모습은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아랫배 지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기 아랫배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러면 피하 지방 같은 경우는 내가 잡았을 때 몰랑몰랑하게 밖에서 잡혀있는 지방들이 있을 거고, 만약에 복부 안에서 지방이 있다 그러면은 밖에서 만져지는 지방이 크게 없지만 좀 뭔가 단단하게 안에가 뭔가 볼록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잡았을 때 피하 지방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양이 적다면은 바디온다 같은 레이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탄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지방 흡입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난 피하 지방 별로 없는데 배가 볼록해 이러신 분들은 지방 흡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분들은 복부 거상을 통해서 복직근 이개, 그러니까 늘어져 있는 복직근을 다시 모아줘 가지고 그 아랫배에 튀어나온 부분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모아서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고요. 나는 아랫배에 튀어나온 게 피하 지방 엄청 많은데 안쪽에 배 안에도 지방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 피하 지방이 많다면은 그 복부 내에도 지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방 흡입과 함께 들어가서 복직근 이개를 다시 모아주고 복부 거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